60세 이상이라면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보다 둔해졌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건 근육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첫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몸의 모든 균형을 잡아주는 기둥이자 생명력을 유지하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눈에 띄지 않게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낙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감소증은 60세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근육의 10% 이상이 사라진 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이 빠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며 이를 놓치면 왜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근육을 되살릴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운동을 안 해도 일상에서 움직이니까 괜찮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걸음의 강도, 속도, 지속시간이 모두 줄어든 노년의 일상은 근육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평균 보행 속도가 10년 사이에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근육이 힘을 내지 못한다는 뜻이며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근육 손실은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조절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천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즉, 근육이 줄면 몸 전체가 늙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생명 에너지의 저하입니다. 이 변화는 통증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5가지 대표 신호와 함께 근육을 지키는 간단한 생활 루틴, 식습관의 핵심 원칙까지 배우게 되실 겁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이 어느 날부터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줄어들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학적으로 허벅지 근육은 낙상을 막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부위의 근력이 약해지면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동시에 흔들리고 한 발을 들 때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지 조금 힘들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단 한 칸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근육량이 줄면 이 대사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감소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계단이 힘들어지는 것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시점은 대부분 근육이 이미 15% 이상 감소한 뒤라는 점입니다. 즉, 몸은 이미 경고를 보냈지만 우리는 늦게 알아차리는 셈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근육은 말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경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계단이 높게 느껴지고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면 그것이 바로 근육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줄어들까요?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하체 사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걷기 대신 앉는 시간이 길어지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찾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근육의 신진대사를 끊어버립니다. 하루 30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단 2주 만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 팔 근육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근감소증의 주원인을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다른 쪽은 신경 전달 저하로 본다는 점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운동 자극이 없으면 근육은 절대 스스로 회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근육은 움직여야 유지되는 조직기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즘 계단을 피하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자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근육 손실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다시 만들면 근육은 놀랍게도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층 정도를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력이 3주 만에 7% 향상됩니다. 계단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층만이라도 걸어보는 결심이 근육의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낙상을 막는 가장 첫 번째,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처방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짚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팔이나 탁자를 이용해 몸을 밀어 올리는 행동은 하체 근력이 이미 임계점 아래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이 불편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의 근육, 즉 등근과 햄스트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동작 하나에는 인체의 핵심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순간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작동해 몸의 무게를 들어 올리고 이어 엉덩이 근육이 중심을 잡습니다. 그러나 근육량이 줄면 힘이 분산되지 못하고 관절이 대신 부담을 떠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생기거나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한 사람일수록 무릎이 문제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낙상 위험이 2.8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걷는 속도가 느리고 균형 유지 시간이 짧았으며 근육 반응 속도 또한 둔했습니다. 즉, 손을 짚는 행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몸의 경보음과 같은 신호입니다. 또한 이 습관은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이라도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웠던 경험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이후 움직임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지고 결국 움직이지 않아서 더 못 움직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노년성 운동회피 증후군이라고 부르며 근감소증보다 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현상이라고 경고합니다. 흥미롭게도 서양 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sit to stand performance로 평가하지만 동양 의학에서는 기운의 순환 저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하체의 혈류가 약해지고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지 못해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언어로 표현하든
전통의학적 언어로 표현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하체 근육의 저하는 전신 활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셨나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손을 짚는 것이 당연해졌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시점입니다. 의자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허벅지 힘으로 몸을 세워보세요. 처음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미세한 떨림이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근육을 살리고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몸은 스스로를 기억합니다. 손을 짚던 습관이 사라지는 그날, 낙상의 위험도 함께 멀어질 것입니다. 걸을 때 발끝이 자꾸 걸리거나 가펜 모서리에 신발이 스칠 때가 잦아졌다면 그것은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균형을 잡아주는 심부 근육의 반응력이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목과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걸음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보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걸음은 점점 짧아지고 발끝이 바닥에 닿는 빈도가 높아져 넘어질 확률이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의 보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건강의 척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평균 보행 속도가 1초당 1m 이하로 떨어지면 낙상, 치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즉, 걸음의 질이 바로 생명력의 지표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발끝이 끌리는 걸음, 양팔의 흔들림이 적은 걸음, 어깨가 굽은 걸음은 모두 근육의 피로와 신경기능 저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행이 느려진다고 해서 항상 다리 근육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경 전달 속도의 감소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다리가 아니라 뇌의 명령 전달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 개선을 위해 단순히 근력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을 함께 자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기, 발끝 들기와 뒤꿈치 들기를 번갈아 하는 등의 훈련이 뇌와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또한 발끝이 자주 걸리는 현상은 근육 내 밑에 순환이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근육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혈류를 개선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생강, 우엉, 마늘처럼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이 근육 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문제를 보행 속도의 질적 저하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느린 걸음이 아니라 걸음의 리듬이 깨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운동신경도 점차 퇴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낙상사고의 70% 이상이 발이 걸려서 시작된다는 통계는 이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걸을 때 발끝이 끌리지 않았습니까? 바닥의 작은 턱에 자주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단입니다. 보폭을 넓히고 걸음의 리듬을 느끼며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깨어납니다. 매일 15분, 조금 더 크게 발을 내딛는 연습이 근육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외출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균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발끝을 다시 세우는 작은 의식이 낙상을 막고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이 됩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저리거나 종아리가 당기는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단백질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신경과 혈류가 불안정해진 결과입니다. 특히 잠잘 때 쥐가 자주 나거나 종아리가 욱신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근육세포의 미세한 손상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수면 중 근육통은 야간 근육 경련, 나이트 크램프이라 불립니다. 근육 내 전해질 불균형,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또 다른 관점이 제시됩니다. 낮 동안 근육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어 밤의 신경 자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움직이지 않은 결과가 밤의 통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육은 낮에 움직이며 피를 순환시키고 밤에는 그 피로를 풀며 재생합니다. 그런데 활동이 줄어든 노년기에는 이 순환 고리가 깨집니다. 혈액이 근육에 머무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산소 공급이 줄고 세포의 대사 산물이 쌓입니다. 그 결과 근육이 단단히 뭉치거나 저림이 생깁니다. 이때 몸은 경련이라는 형태로 반응을 보냅니다. 마치 움직여달라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수면 중 근육 경련이 잦은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필요 기준의 9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4주 만에 야간 근육통이 40% 감소했습니다. 즉, 단백질과 스트레칭, 두 가지가 근육의 야간 회복을 결정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혈의 흐름이 막혀 기운이 다리에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로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대 생리학적으로도 일맥상통합니다.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면 모세혈관이 닫히고 혈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회복되고 근육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잠들기 전 다리가 자주 당기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무겁지 않나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근육의 신호를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다리의 탄력이 떨어지고 걷는 순간 근육이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 5분만 종아리를 스트레칭하고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이 습관이 근육의 밤을 회복시킵니다. 그 평범한 밤의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살이 빠졌네 라고 기뻐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근육이 빠질 때 체중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는 지방이 그 자리를 메우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는 비슷하지만 몸속 구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되면 몸은 허약한 비만 상태로 변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탄탄하고 근육이 줄어든 사람은 부드럽고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따라서 체중계의 숫자만으로 건강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몸이 가벼워진 듯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기운이 없고 팔이나 다리에 탄력이 줄었다면 이미 근육 손실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적으로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증가분은 지방입니다. 특히 복부와 허벅지 주변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인슐린 저항이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함께 상승합니다. 결국 근육의 감소는 체중 변화보다 훨씬 더 깊은 대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현상은 종종 노화의 착각으로 불립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몸은 점점 느려지고 힘이 빠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계단이 가파르게 느껴지고 걷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체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신체의 경고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 주장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호르몬 변화, 특히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견이 합치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근육의 감소는 지방의 증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방은 줄이면 다시 생길 수 있지만 근육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루 3끼 식사 중 단백질을 균등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단 한 끼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지연됩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은 노년기 근육 유지에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벼워진 느낌을 건강의 신호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가벼움이 아니라 움직일 때의 힘과 안정감을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단단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근육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다시 움직임의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단백질과 작은 움직임을 더한다면 근육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변하지 않아도 근육은 조용히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은 젊음을 되찾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 넘어지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신체의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이 생기고 낙상은 다시 움직임을 피하게 만드는 심리적 덫이 됩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몸과 마음 모두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1년에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그중 절반은 이후 외출을 줄이고 활동량을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이렇게 활동이 줄면 근육 손실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낙상은 근감소증의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뼈나 허벅지 골절은 회복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근육이 눈에 띄게 사라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낙상 후 두려움은 실제로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의 반응성을 낮춥니다. 즉, 넘어질까봐 조심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몸의 균형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에서는 근육 운동보다 먼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인식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다치면 근육도 다치는 법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낙상 이후에는 관절의 통증, 근육의 경직, 평형 감각의 저하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중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거나 벽에 손을 대고 균형을 잡으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자극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낙상을 한번 경험한 사람의 70%가 그 후로 발바닥 감각이 둔해졌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는 근육과 신경을 연결하는 중요한 센서입니다. 이 감각이 무뎌지면 균형이 흐트러지고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재활 전문가들은 낙상 이후 반드시 감각 훈련을 병행하라고 조언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매트 위에서 맨발로 서 있는 연습, 부드러운 공을 밟아가며 발바닥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먼저인지 근육 약화가 먼저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근육은 빠르게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낙상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잃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근육 회복의 시작입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의지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고 다시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근감소증은 단지 힘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몸의 대사기관으로 혈액을 펌프질하고 포도당을 흡수하며 면역세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영양 공급이 늦어지며 뇌까지 도달하는 산소량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즉,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이 아니라 뇌와 혈관을 동시에 지탱하는 생명선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근감소증과 뇌 건강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혈류가 감소하고 그 결과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이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의 어르신 중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2.3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근육이 뇌를 지키는 방패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당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지만 근육이 줄면 이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높아지고 혈관벽이 손상되며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건강해야 혈관이 건강하고
혈관이 건강해야 뇌가 살아납니다. 결국 세 기관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는 운동보다 근육 유지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 지금 내 다리에 힘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뇌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혈류량이 더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입니다. 즉, 몸과 뇌는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실천하는 근육이 함께 살아있을 때 노화는 늦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가 뇌 기능 저하의 원인인지 혹은 뇌의 퇴화가 근육 감소를 일으키는지 원인과 결과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육은 뇌의 거울이라 표현하며 두 기관이 동시에 늙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곧 근육을 단련하는 일이 곧 뇌를 단련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는 단순히 걸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뇌를 지키는 힘, 기억을 유지하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다리를 움직이는 습관은 단지 낙상을 막는 행동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마음의 생기를 되살리는 의학적 처방입니다. 낙상을 막는 길은 단순히 균형 훈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육과 뇌, 그리고 혈관을 동시에 깨우는 일입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뇌의 혈류가 조금 더 빨라지고 기억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식습관은 근육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한 끼나 두 끼만 드시는 것. 둘째, 단백질보다 밥과 국에 의존하는 식사. 셋째, 짠 음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근육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요인입니다. 먼저 하루 한 끼만 먹는 습관은 체중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육에는 치명적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일정하게 공급받을 때 유지됩니다. 장시간 공복이 반복되면 근육세포는 스스로의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몸이 굶는 동안 근육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빠지니까 건강해진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빠진 것입니다. 둘째, 단백질보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입니다. 밥과 국, 김치로만 식사를 채우면 당장은 배가 차지만 근육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0%가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늦어지고 면역세포가 약해지며 상처 치유 속도도 떨어집니다. 셋째, 짠 음식을 즐기는 습관입니다. 짠 음식은 몸의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고 근육 내 전해질 농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어려워집니다. 마그네슘 흡수도 방해받아 근육통과 경련이 잦아집니다. 결국 입맛대로 먹는 습관이 근육의 생명을 깎아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회복력, 움직임, 그리고 낙상 위험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고 낙상을 두려워하게 되며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 끼 식사마다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두부 반모, 달걀 1개, 생선 1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짠 국물 대신 채소를 늘리고 밥을 반 공기 줄이세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고 근육이 지켜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이 먼저냐, 식습관이 먼저냐.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말합니다. 근육은 식탁에서 만들어진다. 운동은 그것을 다듬는 과정일 뿐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식습관의 반영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밥보다 단백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하루 3번의 선택이 근육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근육은 살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일의 몸을 만드는 의학적 행위입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첫걸음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 그 단순한 움직임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격렬한 동작을 떠올리지만 근육은 작은 저항과 반복된 자극에 반응합니다. 하루 10분,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근육은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의학적으로 노년기 근육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저강도 저항 운동입니다. 무거운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안의 벽, 식탁, 탄력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10회 반복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고 벽을 짚고 손으로 몸을 밀면 팔과 어깨 근육이 살아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하루 5분만 지속돼도 4주 후에는 근육량이 평균 5%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은 연령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 근육은 자극에 예민한 근육기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을 보이고 혈류가 증가하며 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단 한 번의 운동이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할지라도 매일의 반복은 근육이 스스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10분씩 3주간 가벼운 저항 운동을 한 노인 그룹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전자는 보행 속도가 18% 빨라지고 균형 유지 시간이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몸이 균형과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몸이 회복될 때 마음도 함께 일어섭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운동이 노년기 근육에 가장 좋은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산소 운동을, 또 어떤 이는 근력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산소를 쓰고 산소는 근육이 다시 만들어질 때 쓰입니다. 결국 둘은 하나의 순환 고리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루틴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끝 들기 20회. 둘째, 점심 후 의자에서 손을 떼고 일어나기 10회. 셋째, 잠자기 전 벽 짚고 팔 밀기 10회. 이 3가지 동작만으로도 근육의 생리적 자극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하고 힘이 들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숨이 차지 않으면서도 다리가 단단해지고 걷는 발걸음이 안정됩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육은 언제든 응답합니다. 오늘 조금만 움직이면 내일은 그 움직임이 더 쉬워집니다. 바로 그 반복이 다시 계단을 오르게 하고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근육이 되살아나는 순간은 눈으로 보기보다 몸이 먼저 압니다. 70대, 80대 환자들 가운데 단 10분의 루틴으로 놀라운 회복을 보인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한 환자는 74세 여성으로 6개월 전만 해도 2계단을 오르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발끝 들기, 벽 짚고 팔 밀기, 이 3가지 동작만을 실천했습니다. 한 달 뒤 허벅지 근육량이 6% 증가했고 균형 유지 시간이 20초에서 45초로 늘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9세 남성입니다. 낙상으로 엉덩이뼈를 다친 뒤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5분씩 균형 루틴을 도입한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 발로 서기 10초, 눈을 감고 균형 잡기 5초, 손을 떼고 다시 서기 5초. 단 3동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던 그의 얼굴이 2달 뒤 환하게 변했습니다. 걷는 속도는 30% 빨라졌고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이 켜늘었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 시장을 갈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운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다시 몸이 움직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심신 상호작용, Psycho-Physical Interaction 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노령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단지 조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게 하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회복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근감소증 환자도 3주간 꾸준한 자극을 주면 근육 단면적이 아침 7%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살아있는 조직이며 자극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토대로 다시 성장합니다. 이 회복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꾸준함. 둘째, 믿음. 셋째, 반복입니다. 운동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약속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의 회복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곡선은 어느 날 갑자기 상승합니다. 그 순간 몸은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의학 세미나에서 한 노년의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화는 근육이 아니라 의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하루 15분씩 자신의 환자들에게 알려준 루틴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습관의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의 근육도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나 낙상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몸은 스스로를 기억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일어서고 조금 더 걷는다면 그 자체가 회복의 증거입니다. 근육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믿기 시작할 때 근육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계단이 가파르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되고, 걸을 때 발끝이 자꾸 걸리고, 밤마다 종아리가 쑤시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계단 한층 의자에서 손을 떼는 한 번의 시도,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 모두 근육의 생명을 되살립니다. 그 움직임이 쌓이면 어느새 다리가 안정되고 몸의 중심이 바로 서며 넘어짐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근육을 지키는 5신호와 3가지 회복법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근육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몸을 일으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이 바로 근육을 되살리는 첫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의 나이가 아니라 의지에 반응합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세요. 근육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기운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걷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다리를 회복한다면 나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